시작하고 못 쳤니? 벌써? 넘어갑시다. 답이 맞죠, 심지어. 근데 진도증 끝나고 1시간 정도 돼서 선행이나 심화 제시 둘 중 하나만 먹어도 돼요. 그렇게 해야지. 어차피 진도 나가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 같아. 선행 제시보다 심화 제시가 오히려 선행보다 심화 제시가 야, 그리고 어차피 애들 한 번씩 봐줘서 걱정 안 해도 돼. 한 문제씩은 봐줘요? 뭐 한 번 다시 풀라고 줘. 진짜요? 다시 풀라고 주니까 잘 푸는 거 오는데? 네. 어? 내일도 진도죠. 내일은 아니고 내일은 교재랑 근데 오늘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오늘 하면은 진도요? 진도를 나가는 거는 끝나고 근데 너희 이거 프로라고 그러고 나서 내가 질문만 받으면 될 것 같아. 이거. 안 풀어와야 돼요. 당연하지. 그거 어떠고? 육종 뭐 선행만 선행 시간 두달 몇이냐? 심화만? 선행 10년 땄어? 선행이 싫어. 네. 이거 저번에 17폭으로 받았어. 아니야, 괜찮아. 끝냈어. 나 지금 나가. 수고, 나갔는데. 표구도 좀 하고 있어, 빨리. 그리고 얘네 이거 30분이면 끝나. 이래는 1시간 걸릴 수 있긴 해. 그래서 얘네도 최고 수점으로 나와요. 와 죽겠네. 쟤네가 애들 잘해. 쟤네가 애들 3-1은 너네보다 잘할 수도 있어. 그거 맞는 거 같아요. 아산 저는 3-2 코사인도 기억 안 나요. 저 그때 진도쯤 안에 그한 달 딱 코사인은 딱 1시 3분에 나오고 함수는 저희가 그냥 강의 들으면서 그냥 인간도나 썼어요. 근데 애들 보자. 네. 명제 역과대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여기 파트부터는 명제를 증명을 해야 돼.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미 할 줄 알긴 해. 우리가 x는 2이다. 이거 같은 경우는 조건이었지. 그럼 x는 2이면 x제곱은 4이다. 이렇게 생긴 건 이제 명제가 됐지. 됐어? 그럼 이제 이 조건을 내가 스몰 p, 이 조건을 스몰 q라고 하면 얘를 우리가 보통 가정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얘를 결론이라고 얘기를 해서 가정이면 결론이다 형태의 명제는 어떤 식으로 증명을 했었냐면 얘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하면 2 하나만 있을 거고 얘의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하면 여기는 2랑 마이너스 2가 들어있어서 p가 q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이 명제가 참이다라고 증명을 했었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함수할 때도 마찬가지로 명제 하나가 있으면은 샅샅이 뒤져볼 거야. 어떻게 뒤져볼 거냐면 우리가 일단 x는 2면 x제곱은 4이라는 참이지. 그럼 이거 하나만 쓰긴 아까우니까 또 다른 명제도 만들어 보는 거야. 사실 이제 이것보다 더 적절한 거는 이런 거지. 우리가 이것보다 다른 거 일단 정리라고 붙었으니까 얘는 참인 명제이긴 하거든.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야? 가장 불편한 길이 제곱이 나머지 두 명중부터. 그치? 어떤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직각삼각형에 세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하면 아니지. 어떠한 삼각형에 세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했을 때 얘가 직각삼각형이면 뭐가 성립해? 빗변의 길이를 내가 C라고 하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런 게 성립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요 명제가 참이다라는 걸 일단 알고 있어. 그럼 이제 요것만 확인하기는 아까우니까 우리가 뭐도 확인하냐면 봐봐. 너희가 생각하기에 요 명제와 요 명제는 같은 명제야? 잠깐만.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다른 명제 아니야? 같은 아니 다른 명제지. 말을 다른 명제인데 우리는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그치? 문제가 다른데 차이가 나는 거죠. 그치? 근데 이제 요 명제랑 요 명제랑 비슷하긴 한데 다른 명제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긴 얘가 가정이고 얘가 결론일 때의 명제가 있으면 얘를 뒤집어서 얘가 가정이고 얘가 결론일 때의 명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얘를 그냥 명제라고 하면 얘는 요 그 명제에 뒤집었다라고 해도 우리가 반대되는 함수는 무슨 함수라고 불렀어? 역함수라고 불렀지. 그래서 얘는 그냥 여기라고 불러. 그냥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수학 개념을 배울 때 이제서야 조금 너희가 깨달을 수 있는데 항상 요 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개념이 다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 그래서 좀 불편해. 이거 말고 3-2에서도 똑같은 거 나와. 3-2에서도 비슷한 거 나오는데 3-2를 제가 잘 안 했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하기 좀 그런데 3-2에서도 너희가 어느 정도 얘기하면 알겠어. 아 그래? 원인데? 한번 해보죠. 뭐가 있냐면 아니야 허 아니야. 원에 내접하는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이 있으면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원이 이렇게 있고 사각형이 뭐 이렇게 있는 거야.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이 있으면 뭐가 성립하냐면 요 길이와 요 길이의 합은 요 길이를 이제 A라고 하고 요 길이를 B라고 하고 요 길이를 C라고 하고 요 길이를 D라고 했을 때 A랑 B랑 정한 건 C랑 D의 합이랑 같다라는 게 있어. 이런 명제가 있어.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 어떤 걸 활용을 하냐면 이것도 성립하고 이것도 성립한대. 원에 외접하는 아니 어떠한 사각형이 A 더하기 B랑 C 더하기 B랑 같으면 얘는 원에 외접한다. 그러니까 얘랑 얘도 분명히 얘랑 얘의 관계지. 명제와 역과의 관계지.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수학을 배울 때 개념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나 이쪽 방향도 성립하지 않나, 혹시나 이쪽 방향도 성립하지 않나 항상 확인을 좀 해줘야 돼. 그래서 역은 그냥 수학 공부함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 정도야. 내가 근데 방금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우리 오늘 명제들을 증명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이건 증명이랑 별로 관련이 없지. 증명이랑은 별로 관련이 없는데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함에 있어서 앞으로 이쪽 방향이 성립할 때 역도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항상 확인을 조금 해보자. 그런 취지 정도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원래 명제가 가정이면 결론이나 형태가 있을 때 걔네들을 뒤바꾼 가정과 결론을 뒤바꾼 명제를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꾼 명제를 역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명제를 증명을 할 때 배우가 쓰일 거야. 우리가 방금 했듯이 x가 2면 x제곱은 4다는 진리집합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너희가 직관적으로 해결이 가능하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떨 것 같아? x제곱이 4가 아니면 x가 2가 아니다. 봐봐. 지금 너 잠깐만요 했지? 야, 이거는 1초 만에 판단이 되는데 이거는 너 1초 만에 판단이 돼? 안 되지. 굉장히 불편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대우 명제라는 게 필요한 거야. 그럼 대우가 뭐냐면 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집합에서 P가 Q의 부분 집합이야. P가 Q의 부분 집합이라는 건 내가 전체 집합을 이렇게 그려봤을 때 그렇지. Q가 P보다 더 크지. 야, 그럼 얘네들의 여집합을 생각해보면 여집합은 반드시 누가 더 커? P. 봐봐. 여집합이라는 건 뭐야? 걔 빼고 나머지지. 야, 원래 Q가 더 컸으면은 걔 빼고 나머지는 누가 더 큰 거야? P가 더 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얘랑 같은 명제를 뭘 배웠냐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얘랑 같은 명제라고 배웠었거든. 그럼 이제 우리가 P이면 Q이다가 성립하면 분명히 얘를 진리집합으로 갖는 어떠한 조건 스몰 p가 있을 거고 얘를 진리집합으로 가는 조건 q가 있겠지. 그럼 이제 우리는 p이면 q이다가 참이다라는 사실을 알지. p이면 q이다가 참이다라는 사실을 아는데 얘랑 같은 말이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집합이랑 같은 게 그러니까 이 표현이랑 같은 게 얘라 그랬지. 그럼 얘를 조건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뭐야? 되는 저거 아래 것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얘의 조건은 not q지. 얘의 조건은 not p지. 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P이면 Q이다가 항상 성립하면 not Q이면 not P이다도 항상 성립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럼 내가 P이면 Q이다가 참인 걸 모르는데 P이면 Q이다가 참인지 확인을 하려면 대신해서 얘를 확인을 해도 된다는 거죠. 어차피 같은 얘기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P랑 Q랑 자리를 바꾸고 각각 부정까지 한 거지. 그럼
그럼 봐봐. 내가 얘를 증명하기가 어려워. 이명재가 참임을 증명하기 어려우니까 얘 대신에 뭘 확인하자는 거야? 자리 바꾸고 부정까지 하는 거. 얘 부정하면 뭐야? x는 x는 2이면 x 제곱은 4다. 이거는 확인하기 쉽다 그랬잖아 위에서. 그래서 이렇게 거지같이 생긴 거를 증명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게 대우 명제의 의의야 그냥. 그게 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치 명제를 증명을 할 때 직관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형태를 바꿔서 증명을 해주면 되는데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대우 명제를 이용한 증명이다 라는 거. 끝이야. 근데 이제 진짜로 어려운 거 해야 돼. 요거는 쉽지. 요거는 쉬운데 또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귀류법이라는 게 있어. 저뭐 혹시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는데 뭐잘 모르겠어 어려운 건지. 귀류법은 뭐냐면 우리가 P면 Q이다 형태 사실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그냥 책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나도 이렇게 그냥 할게. P면 Q이다 형태의 명제가 있을 때 얘가 가정이고 얘가 결론이잖아. 결론을 부정하여 원래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귀류법이래. 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를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내가 어떤 명제를 증명을 해야 돼. 지금 이렇게 계속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이 나오는 이유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바로 증명할 수 있는 거 말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바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나왔을 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보자라는 거잖아.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야. 백준호가 사람이면 좀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증명하기 좀 까다로운 잠깐 예시 하나만 좀 올인어블이나 포일이다. 올인어블이는 표율보다 그건 내가 너무 어려워서 안 되고. 잠깐만. 괜찮은 예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야. 아씨 몰라. 그냥 하던 걸로 하자. 아니 루트 2가 무리수이다를 우리가 증명을 해야 돼. 루트 2가 무리수이다를 증명을 해야 돼. 아니 이거 처음부터 무리수라고 배웠는데 갑자기 증명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치? 근데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건 쉬워. 야, 우리가 실수 안에서 무리수 말고 뭐가 있어? 유리수지. 그럼 얘가 무리수인 걸 증명하기가 어려우면 차라리 얘가 유리수라고 했을 때 만약에 얘 유리수라고 해보자. 유리수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래. 그럼 뭐일 수밖에 없는 거야? 무리수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수학에서 앞으로 많이 할 거야. 만약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케이스가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1번이 정답이거든? 근데 1번이 정답임을 확신하기가 어려워. 그럼 그때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님을 보이면 얘일 수밖에 없다. 이런 형태들을 많이 다루게 될 건데 그거 시작이 이제 귀류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라고 가정을 해볼 거냐면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볼 거야. 그럼 얘가 틀리면은 요명제가 원래 맞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 내가 얘기했던 요만큼을 굳이 기억하지 못해도 좋아. 그냥 귀류법이라는 건 요 증명 하나만 머릿속에 넣어둬도 괜찮을 것 같아 나는. 오케이? 귀류법이라는 건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가 모순이 생김을 보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럼 루트 2가 유리수임을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루트 2가 m분의 n 하고 m과 n은 서로 소리 이렇게 줄 수 있지. 약분이 됐다. 왜 약분이 된 상태다. 기약분수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면서 얘를 양변을 제곱을 하면 2는 m제곱분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따라서 n제곱은 뭐가 돼? 2 m제곱 이렇게 되지. 그럼 이 표현이 한글로는 뭐냐면 n제곱이 2의 배수다. 괜찮아? n제곱이 2의 배수다. 괜찮아? 근데 n제곱이 2의 배수면 n도 2의 배수다? 이게 직관적으로 된다고? 네. 왜? 예시를 문제죠. 아니면 어떻게? 나는 불안한데? 아니면은 너 불안했으면 좋겠는데. 수학원에 그러니까 이게 직관적으로 바로 증명이 되네. 안녕. 요만큼이라도 불안한 게 있으면 다른 증명 방법을 쓰면 되지. 우리가 이걸 증명하는 것 대신에 뭘 증명해 볼 수가 있냐면 n이 2의 배수가 아니면 우리 2의 배수가 아니라 홀수라고 얘기를 하지. n이 홀수이면 n제곱도
홀수냐? 요건 증명하기 쉬워 어려워? 쉬워요. 쉽지. 그리고 아까 얘를 뭐라 그랬어? 이거의 대우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유명제를 쓰는 것 대신에 아니 이거는 그냥 중간에 들어간 거야. n제곱이 2의 배수면 n이 2의 배수다. 이거는 증명하는 중간에 그냥 내가 참고용으로 쓴 거야. 근데 이거를 증명할 때 우리가 대우명제를 쓰면 좀 손쉽게 증명이 되지. 그러니까 n제곱이 2의 배수라고 했을 때 n이 2의 배수다. 이건 얘기하기가 좀 쉽겠지. 됐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n제곱이 2의 배수다잖아. n제곱이 2의 배수다를 얻어냈잖아. 그럼 이거 대신에 n이 2의 배수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여기로 넘어와서 n이 2의 배수면 n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k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지. n이 2k면 요거 그대로 끌고 와서 n 자리에 2k 집어넣으면 4k 제곱은 2m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m 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2k 제곱이 되니까 m도 뭐의 배수가 되는 거야? 2의 배수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생겼어. 지금 결론이 n이 2의 배수고 m도 2의 배수지. 근데 맨 처음 가정이 뭐였어? m과 n이 서로서였지. m과 n이 서로서라고 가정을 했는데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 그렇지. 모순이 생겼지. 그럼 이런 증명 끝. 무리수가 안 되는 거니까 무리수. 그렇지. 그럼 얘는 이제 유리수일 수가 없으니까 뭐일 수밖에 없다? 무리수일 수밖에 없다. 내가 이거임을 증명을 하고 싶은데 이거임을 증명하는 것보다 얘가 나머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게 더 편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귀류법을 사용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귀류법보다는 우리가 항상 뭘 더 생각하기가 편해? 대우명제를 이용한 증명을 생각하기가 더 편하니까 웬만하면 이제 대우명제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으면 대우명제로 증명을 하면 좋은데 대놓고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시오라고 하면은 뭐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주면 되겠지. 잠깐만 구덕이고 수현은 사실 시험지는 고칠 게 없거든. 숙제는 다 해왔니? 그럼 숙제를 좀 하고 있을래? 숙제를 하고 있다가 채점은 어차피 맡기면 되는 거니까. 시험지는 그냥 고치지. 아, 너 심화 고쳐야 되나? 아, 시험 줄게. 그냥 선행만 잘. 그래도 고독이니까. 쟤는 금세 해 어차피. 그럼 나 나와봐 너. 승우랑 저는 금방 고르는 거예요. 안 돼. 좀 아쉬워. 고치고 있어. 모르는 건 해줘. 어차피 모르는 거 이따가 10시 반에 애들 오면 얘네랑 같이 해야 돼. 아, 얘는 아니다. 넌 가고. 얘네 어차피 모르는 거 똑같이 설명해줘야 되니까. 심화. 너네 같은 시험이야? 싫어요. 심화가 아니라 선행 심화가 같은 시험이야? 저는 심화는 솔직히 10번 정도만 다 들으면 될 것 같아요. 10번 안 해. 도형 그거. 어차피 보도개도 보면 다시 설명해야 돼. 물론 이제 영상을 보고 제대로 와서 고치면 좋겠지만 그러면 리플레이 2번 풀었어요. 그럴 리가 있나? 선행은 제일 보고 너는 걸려요. 잘한 건데. 뭐 일단 너희가 문제를 네. 풀기 전에 아니 지금 바빠. 아 문제 풀기 전에 저번에 충분 조건이랑 필요 조건은 내가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이쪽이에요. 근데 정리만 한번 다시 하자. 네. 우리가 P면 Q이다 형태의 명제가 참일 때 그걸 기호로 이렇게 쓰기로 했었고 기호로 이렇게 쓰는 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게 집합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뭐 반대로 되는 거야 뭐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지만 이거 말고 아예 집합 P랑 집합 Q랑 같을 때는 P랑 Q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뭐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그거는 너희가 이따 문제를 좀 풀고 확인을 받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절대부등식. 그러니까 우리가 부등식을 이용을 해서 뭘 할 거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데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데 활용을 할 거야. 부등식을 이용을 해서 최대값과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데 활용을 해볼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데 어떠한 부등식들을 활용을 할 건데 그 부등식들을 활용을 하려면 그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만 내가 확인을 할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가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를 거고 절대부등식 우리 이미 배운 게 있어. 실수 A에 대해서 A제곱이 0 이상이다? 이런 거 이미 배웠잖아.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들을 한번 증명을 해볼 거야. 절대부등식 중에 이런 애도 있어.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도 0 이상이다. 이렇게 생긴 절대부등식도 있어. 그럼 얘는 왜 참일까? 마이너스 될 수. 그치, 마이너스 될 수 없으니까 참이겠지. 그러니까 일단 전제는 실수 AB에 대하여 2차식이 나오면 뭘 이용할 거냐면 얘를 이용을 할 거야. 얘가 완전 제곱이잖아. 그럼 얘도 완전 제곱식을 좀 만들어 보면 A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 더하기. 그래서 제곱이 몇 개가 나왔어 지금? 그치. 얘도 실수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0 이상일 거고 얘도 실수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0 이상이겠지. 근데 거기에 양수를 곱해봤자 어차피 0 이상일 거고 0 이상인 거 두 개 더해봤자 뭐야? 0 이상이 될 거니까 뭐 이게 참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은데 어찌됐든 이런 절대부등식들이 있는 이 절대부등식이 누구 오던데요? 찬이야 가리지 말아줄래? 앉아있어. 나 10시 반에는 제시 볼 수 있게 해줄게. 나 10시 반이라고 그랬잖아. 얘 설명해야 돼서 그래. 어쨌든 이제 이러한 절대부등식들이 있는데 사실 급하니까 이런 기본적인 절대부등식은 빼고 그리고 얘네들은 출현 빈도가 낮아. 출현 빈도가 5%도 안 돼. 이러한 부등식들은 출현 빈도가 5%도 안 되는데 중요한 절대부등식들을 먼저 배우는 게 조금 더 낫겠지. 외워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지금부터 나올 절대부등식 두 개는 좀 외워야지. 절대부등식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산술비야. 뭐 어렵지 않아. 평균들에 대한 얘기야. 항상 성립하는 평균들에 대한 얘기야. 어떠한 양수인 두수가 있어. 그럼 얘네들을 평균 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산술평균. 산술평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평균.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는 거. 그 다음 기하평균은 두 개를 곱해서 루트를 씌우는 게 기하평균이거든. 둘 똑같이 나와요. 아니 다르지. 근데 이제 두 개가 쓸모가 다른 거지. 얘는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얘는 어디에 쓸모가 있는지 내가 잠깐 이따 얘기를 해줄게. 그럼 얘네 둘을 비교를 해볼 거 아니야. 얘네 둘을 비교를 해보면 항상 얘가 더 크거나 같아. 그래서 어떠한 양수 두 개가 주어지면 양수 두 개가 주어졌을 때 걔네들의 합이 일정하다, 합이 막 3이다라고 주어져 있어. A 더하기 B의 합이 3 정도래. 4라고 주어져 있어. 그럼 그때 너희한테 A 곱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하래. 양수 A, B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2일 때 최대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러니까 그게 얘 때문에 성립을 하는 거야.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A 더하기 그러니까 얘네들의 산술평균은 얼마야? 2지. 얘네들의 산술평균은 2인데 기하평균이 얘보다 작거나 같다인 거니까 양변 제곱하면 4네. 그래서 A 곱할까? 2일 때 최대값 4겠지? 라고 이제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더 정확하게는 이제 얘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게 성립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니까 방금처럼 합이 주어졌을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이럴 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과의 관계를 써주면 되고, 또는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지. A 곱하기 B가 4일 때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A 곱하기 B가 4인 건 이제 우리가 자연수 말고 1, 4, 4, 1, 2 얘네 말고도 엄청 많은 것들이 있지. 막 루트 들어간 것도 있을 거고 분수끼리 곱해진 것도 있을 거고, 그 수많은 것들 중에 수많은 양수값들 중에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이 부등식을 또 이용을 해보자라는 거지. 얘네들의 산술평균은 뭐 이하다? 뭐 이상이다? 기하평균 이상이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뭐 이상이다? 4 이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지. 이럴 때 이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과의 관계를 쓰는 건데, 기하평균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또 왜 니네한테 예시를 든 게 아닌가? 자, 너희가 중1 시절, 중2 시절,
중3 시절 중1 시절에는 용돈이 한 달 용돈이 1,000원이었어. 한 달 용돈이 1,000원이었어. 이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중2 때 한 달 용돈이 이제 2,000원이 돼. 이제 중3 때 좀 컸다고 한 달 용돈이 16,000원이 돼. 오 너무 비약하고. 16,000원이 돼. 몇 배 증가했어? 900. 9배. 몇 배 증가했어? 8배 증가했지. 야 그럼 얘는 용돈이 평균적으로 몇 배 증가했을까? 2,000이 대답하지. 4배. 얘는 평균적으로 몇 배가 증가했을까? 아니 니네가 산출 평균만 알았다는 가정하에. 그렇지 5배. 그치 고맙다 찬이야. 야 인간적으로 얘 2배 증가했고 8배 증가했으면 얘는 5배 증가했다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5배 증가했다라고 하면 야 1,000원에서 5배 증가하면 얼마 돼? 5,000원. 근데 5,000원에서 5배 증가하면 25,000원. 그럼 평균적으로 5배 증가했다라고 말하기가 좀 이상하지. 그럼 이때는 그러니까 몇 배의 평균 같은 걸 얘기를 할 때는 기하 평균이 조금 더 적절할 거다라는 얘기야. 그럼 기하 평균으로 적용을 해보면 2개 곱해서 2로 나누면 몇? 2개 곱해서 루트 씌우면 몇이야? 4지. 그럼 얘가 이때 4배 증가하고 이때 4배 증가했다라고 하면 맞아 틀려? 맞지. 이렇게 몇 배의 평균을 얘기를 할 때는 산출 평균보다는 기하 평균이 조금 더 적절할 거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산출 평균이 그래서 평균을 재는 방법이 산출 평균도 있고 기하 평균도 있고 사실 더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적절한 걸 찾아서 평균을 내주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산출 평균이랑 기하 평균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를 할 거고 산출 평균이 뭐고 기하 평균이 뭔지는 중요하진 않아.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했을 뿐이고 얘네들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데 활용만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증명은 어떻게 해? 뭘요? 증명은 어떻게 할까? 넣어요. 아니야 이거 우리 이미 배웠어. 배운 걸 써먹어요. 그치 배운 걸 어떻게 썼냐? 약간 이번 시험 범위에서 했어. 중3. 그래프를 그려요. 너네 루트 3과 루트 2 중에 아니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2 더하기 1 중에 누가 큰지 이거 좀 그치. 그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비교 대상이 적절하지 못한 것 같은데. 몰라. 루트 5 더하기 루트 2랑 루트 2 더하기 루트 3 중에 누가 커? 루트 더하기 루트 그치 당연히 얘가 크지. 그거 어떻게 비교했어? 루트 빼요. 그냥 여기서 얘를 빼서 비교를 했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2분의 a 플러스 b에서 루트 a, b를 빼서 비교를 해주면 되는데 그냥 비교하기에는 좀 그래. 야 근데 어차피 양수인 애들은 뭐해서 비교해도 돼? 제곱해서 빼서 비교해도 되지. 그러니까 어차피 양수인 애들은 제곱해서 빼서 비교해도 상관없지. 그래서 내가 2분의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a, b를 빼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그럼 얘는 4분의 a 더하기 b의 제곱 그 다음 여기가 그냥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이만큼이 a-b의 제곱이 되니까 a-b의 제곱이 되니까 여기 전체가 사실 2분의 a-b 전체의 제곱이 되는데 이건 실수니까 0 이상이지. 여기서 이걸 뺀 게 0 이상이니까 당연히 얘가 얘 이상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사실 최대 최소에서 중요한 거는 얘가 언제 최소가 돼? 얘랑 같을 때지. 얘가 언제 최대가 돼? 얘랑 같을 때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중요한데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는 아까 심지어 현우가 얘기했지. 언제 성립해? 얘랑 같을 때 성립하겠지. 그러니까 왜 같을 때 성립하는지 보면은 어떻게 다 패버릴까 진짜. 야, 내가 어제 몇 시에 오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오늘 영어 학원이랑 겹쳐서 못 온다고 하면 어제 나랑 합의를 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뭐예요? 그죠? 그치. 미쳤네.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하는 거는 결국 여기서도 등호가 성립할 때니까 얘가 0이 될 때니까 a-b가 0이 돼야 되니까 등호는 얘네들이 같을 때 성립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같을 때라는 거는 내가 평균 낸 두 대상이 그러니까 여기는 평균을 a랑 b를 가지고 평균을 냈잖아. 평균 낸 두 대상의 값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그때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타나는 거야. 이따 뭐 다른 문제를 풀다가 더 보게 되겠지만 사실 절대부등식이 많이 쓰이는 게 하나가 더 있긴 한데 많이 안 쓰이는 거? 많이 안 쓰이는 거? 많이 안 쓰이는 건데 꼭 가르쳐야 되는 게 하나가 더 있어. 그러니까 방금 배웠던 산술기하가 비중이 한 90 정도 돼. 지금 배우는 게 비중이 한 10 정도 돼. 그렇게 높지 않아. 이름도 길어. 호시, 추가, 유츠, 부등식. 얘는 실수 ABXY에 대해서 뭐가 성립하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AB 더하기 AX 더하기 BY 전체의 제곱이랑 바꿔놔. 넣어야 되죠. 뭐 배우긴 해야 되는데 크게 쓸모가 있진 않아서 나중에 내신할 때 한번 다시 봐도 되는 거라. 나는 뭐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X제곱 더하기 Y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AX 더하기 BY 전체의 제곱 이상이다. 이게 이제 포슈발츠 부등식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의 최대 초수를 구할 때 쓰냐면 이런 거야. 문제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래. 근데 나한테 2x 더하기 3y의 최대랑 최소를 궁금해. 2x 더하기 3y의 최대랑 최소를 궁금해. 그럼 그때 x제곱 더하기 y제곱 여기 있지. 그럼 x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 2. 그럼 2에 해당되는 게 a가 될 거고 3에 해당되는 게 b가 되니까 여기서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곱하기 x제곱 y제곱이 4니까 이렇게 하고 2x 더하기 3y 전체의 제곱. 그러면 이제 2x 더하기 3y 전체의 제곱이 뭐 이하다가 나와? 13 곱하기 4니까 52 이하다가 나오니까 2x 더하기 3y는 루트 52 이하 마이너스 루트 52 이상 뭐 이렇게 돼서 최대값이 루트 52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루트 52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쓰면 되는데 오늘 연습은 산술기하까지만 할 거야. 그래서 너네가 일단은 산술기하까지만 할 거가 아니라 여기도 산술기하밖에 안 나와있네. 다행이다. 83초까지 쭉 풀어. 83초까지 오늘 쭉 풀고 갑시다. 만약에 이거 그냥 한 좀